자, 오늘도 어제 영상에 이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추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제주반도체 종목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데서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뭐 여기서 수익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잡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잘 수익 내고 마무리하면 좋은데 주식이란 게 이제 그렇게 늘 아름답게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가 좀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여기 어딘가에서 잘라야지 라고 하면서 손절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그런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면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런 박스 전환 흐름에서도 파도 타기를 잘 해서 이후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또 실전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기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능성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중에 적당히 올라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좋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박스가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손실률도 커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으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공격을 계속 해본다. 두 번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좀 괜찮은 상황 같다. 앞에서 벌어둔 것도 있고 여기서 좀 잘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면 수익 진짜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격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죠. 근데 판단을 해봤을 때 여의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방어 전략을 택하는 게 맞거든요. 얼핏 들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죠. 방어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어는 손절인데 그럼 적당히 손절하라는 얘기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손절이 아니라면 다른 방어 전략이 있나? 추가로 궁금해들 하시기에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다뤄드릴게요. 네, 일단 방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방어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종목을 좀 마무리하는 거 아니면은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이 종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방어죠. 공격이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 내는 거, 수익을 잘 내는 거. 그래서 방어라는 거는 어찌됐든 손실을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방어를 좀 구분하면요, 저는 실전 매매할 때 종목 안에서 매매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계좌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안에서 방어를 한다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를 통해서 방어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매도는 매도인데 이 매도를 하게 되는 판단의 근원지, 이게 계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서 수급이나 파동, 흐름, 아니면 흘러가는 모양새, 여기서 흔히 말하는 매도 타점 잡아서 매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매도를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제주반도체를 매매하고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만 매매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은 거의 몰빵 매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분명히 매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을 거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게다가 2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아니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분명히 수익이 나면서 어떤 종목은 이런 상황이 나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못해도 한 80% 비율로 이런 상황이 되고, 완전히 하락, 다운그레이드 2번 돼서 방어까지 가는 형태가 한 20% 비율,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데서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 내게끔. 적게 내도 되고 그것보다 더 내도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계좌에서 손해 안 보게끔 매도를 해서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계좌를 이용한 방어로 제가 종종 사용하는 경우고요. 어찌됐든 저희의 최종 목적은 계좌의 우상향, 계좌가 점점 불어나는 거를 목표하기 때문에 최우선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거죠. 이 종목 자체적으로 매도를 잘해서 잘 빠져나오는 것,
그냥 이 종목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계좌 전체적으로 이게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다른 종목들로 서포트를 해서 빠져나오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쵸. 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결국은 또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이 방어를 하기로 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마치 여의치 않으면은 방어하고 괜찮으면 공격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이 실전에서 따라가다 보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좀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되는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네, 저는 방어할 때 선택하는 게 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도 최근에 쭉 이어서 얘기할 때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B에서 C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2번 되는 박스 흐름이 나오는 동안에 어떨 때는 포지션이 잘 잡히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B박스에서 파동을 주면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내가 B박스에서 평단도 잘 잡아놓은 상태, 그리고 A박스에서도 수익 나고 B박스에서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C박스로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다운그레이드는 2번 됐지만 사실 A에서 B로 넘어온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때는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트상의 모습은 C박스이지만 저는 이게 사실 B박스랑 마찬가지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굳이 방어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어떤 걸 겪냐면 A에서 C까지 내려오는데 매매를 잘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벌어놓은 것 이상으로 되게 많이 까먹기도 하고 손실을 낸 상태로 끌려왔는데 막상 사고팔고를 막 열심히 하면은 내 평단은 좀 괜찮게 맞춰놓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까인 거는 맞는데 뭐 하다 보니까는 평단은 그냥 그럴듯하게 맞춰졌어. 그렇다면 이런 분은 포지션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부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안 좋으면 방어해라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어떤 게 포지션이 안 좋은 거지?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포지션이 좋다 안 좋다를 일단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적 손익.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얼마나 쌓았냐, 아니면 손실을 얼마나 쌓았냐, 이것도 분명히 매매에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평단이 어떻게 되느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비중은 근데 줄일 수 있어요. 매도를 하면 줄여지니까 여기서도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거를 이어서 가져오게 되면 한 번에 확 낮추거나 이런 행동이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평단에는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평단하고 그동안 쌓아온 누적 손익, 요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방어를 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방어는 뭘까? 방어를 왜 하는가? 어니스트는 방어를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방어도 일종의 저는 재정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듭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요거를 다 풀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딱 커트를 하고 잘라내고 그러고 다시 차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고려하면서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재정비를 위해서 방어에 충실하는 경우, 그럴 때가 실전에선 더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완전 이상한 변수가 생기던가 아니면은 악재가 터진다든가 그럴 때는 진짜 탈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탈출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은 그거는 방어 전략을 배워야 될 때가 아니라 그냥 종목 선정 자체를 너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과관계가 좀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을 살짝 짚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살짝 물어봤지만 여기서 그동안에 좀 까인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까인 게 많아가지고 실현 손실도 크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까인 게 아깝고 그거를 만회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격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하면 그동안에 까인 게 그냥 다 손실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결국은 그 말인즉 그런 분들은 상당 부분에서 매매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종목을 잘못 고르고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정박을 타지 못하고 앞에선 소심하게 하다가 뒤에서 뭐 해본다고 했다가 이제 추가 하락을 받는 그런 약간의 엇박자에 가까운 그런 매매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컨텐츠를 찍어야 되니까 방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영상을 보는 정말 대다수의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방어 어떻게 하는지 볼 때 아니다. 내 종목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르고 그걸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지. 이거 뭐 하자마자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방어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은 좀 인과관계가 잘못돼 있고 순서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고 알려는 드려야 되니 물어는 보시고 그러니 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리고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어를 잘하려면 앞에서 종목 잘 고르고 매매를 잘해야 되는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B에서 C로 넘어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R에서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A랑 B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에서 충분히 수익 나는 빈도와 그리고 설령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 쌓여지는 수익 이런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C에서 넘어왔었을 때 내가 방어를 선택해야지 하는 순간에 여기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아무 때나 잡고서 리밸런싱해서 매도하고 충분히 매도가 될 만한 상황 이런 데서 나 모르겠고 그냥 전량 매도 할래 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전량 매도 했었을 때 마이너스 찍히는 이 총합이 그 전에 냈었던 수익들의 합하고 다 더해졌었을 때 그러면은 찍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평소에 다른 종목들에서 내는 수익보다 보통 작습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극단적인 손절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했을 때 내가 평소에 한 500씩 먹는데 내가 여기서 다 잘라내서 이 순간에 찍히는 거는 마이너스 700 정도 찍힐지 몰라도 이전에 한 200씩 벌어놨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는 한 마이너스 300 안에서 끝나게 되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전 매매할 때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숫자는 단순 예시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방어를 잘하는 거? 제가 말했지만 방어를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해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방어를 잘해서 기회 줄 때 방어 확실하게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 100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방어 전략에 가까운 거고 요 정도를 커버 치는 거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매매 자체를 통해서 평소에 내 수익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상 수치를 어느 정도 꾸준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A파트에서 수익 낼 줄 아는 것. B파트로 넘어와도 수익 낼 줄 아는 것. A파트, B파트 합쳐서 수익 낼 줄 아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이후에 방어도 잘할 수 있고 의미도 있어집니다. 결국에는 방어 왜 하는데 이거 끝내고서 모든 게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매매 자체가 기본 전제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기본 디폴트 같습니다. 네, 이거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거대로 조금 약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저희가 그때 아마 예로 들면서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니스트님이 앞에서 매매를 해서 300을 벌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요런 시점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뭐 400도 내고 마이너스 500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손실 매매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수익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300 벌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400 이뤘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이미 손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수익 내면은 여기서 700 내가지고 막 더 큰 수익 내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400 손실 찍어버렸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또 300 찍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300 찍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요. 그러면은 총 마이너스 400만 원의 손실이 만들어지죠. 근데 나는 평소에 700만 원 벌고 있네? 그렇다면 이게 방어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물론 이렇게 어이없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다못해 여기서 마이너스 뭐 300만 원 찍고 그냥 손실을 내버려도 내가 평균적으로 수익 내는 거 미만이거나 그거에 그렇게 뭐 타격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00 벌고 여기서 마이너스 400만 원 찍었다고 치면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그 방어, 손실 매도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800만 원 찍히는 거예요. 마이너스 900만 원 찍히고. 왜? 앞에서 잘못해놨으니까.
잘못해놨으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방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은 매매를 잘해 와서 방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방어를 못하고 그냥 공격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어라는 카드는 이런 상황이 아닌 되게 좋은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다 공격해야 될 때요. 그런 상황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데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공격을 끌려가다 보니까 막상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해버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익절해버리면서 스코어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엇박자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방어를 할 줄 몰라서?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 번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기본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자신이 진짜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해볼게요. 처음 시작하고 뭐 매매하는 이런 과정 여기가 다 이제 기본기가 잘 작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대로 연마하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없지? 그건 아닌데 왜 계속 손절 궁금해하고 왜 계속 다른 거 궁금해하시지? 그건 아닌데 그게 이제 때로는 저희를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또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 매매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는 실전 매매 공간이 있으니까 오시면 그런 기본기 쌓고 매매 어떻게 하는지 종목 선정부터 해서 비중 컨트롤하고 파도 타기 하는 것들 다 실전 매매하면서 배워 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투심이 이제 줄어들어서 배움도 미루고 계시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배우고 익히기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가. 막 시장 빵빵 올라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돈 벌고 그럴 때 대비해 되게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지금 같은 때 막 주식 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을 때 누군가는 그냥 계좌를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랑 좀 반대로 행동해서 더 좋은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클럽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도 더 많이 보시면서 과거 영상도 살펴보시면서 실력 쌓는데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